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는 내가 쥔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쥔 칼에 베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차정원은 그날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았던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하네라에 숨겨진 딸이 바로 며느리인 차정원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타전되던 그 순간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의 시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사이다 같은 반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릿한 욕망과 애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차정원이 어떻게 주하늘의 손을 잡고 거대한 악의 축인 진태석과 공난숙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세훈과 주영채가 어떤 비열한 짓을 꾸미는지 지금부터 아주 은밀하고도 친밀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건양그룹 본가는 마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하네라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흔들리는 동공까지 숨길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분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은 정원이 자신의 어머니인 헤라를 공격했다는 사실보다 정원이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이용했다는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세훈을 부축한 건 묘하게도 정원의 옛 친구이자 이제는 적이 된 진짜 주영채였습니다. 영채는 세훈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속삭였는데요. 보셨죠? 차정원은 애초에 세훈 씨 사랑한 적 없어요. 그 여자는 그냥 복수에 미친 여자일 뿐이에요. 우리 둘 다 차정원한테 인생을 도둑맞은 피해자라고요. 영채의 이 말은 세훈의 마음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갔고 두 사람은 차정원 파멸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기묘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시각 정원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주하늘의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떨고 있는 정원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는데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근데 괜찮겠어? 진세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원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내 목표는 하네라 하나였는데 이제 판이 커졌어. 공난숙과 진태석이 건양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안 이상 그것까지 터트려야 내가 살아. 정원은 헤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건양그룹 내부 깊숙이 파고든 공난숙의 검은 돈과 진태석 회장의 비자금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먼저 당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원과 하늘이 진태석과 공난숙의 비리를 캐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던 어느 날 밤, 정원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진태석 회장이 공난숙의 투자회사 지마이너스인 베스트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그 돈 세탁을 담당한 유령 회사의 법인 인감 위치가 적힌 약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처음에 이것이 함정이라 의심했지만 하늘은 서류의 필적을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누군가 우릴 돕고 있어.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사실 그 서류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네라였습니다. 헤라는 정원이 자신을 혼외자라고 폭로해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난숙과 진태석이 작당하여 정원을 아예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본능적인 모성애와 더불어 내 딸을 건드려도 내가 건드린다는 비틀린 소유욕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헤라는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의 딸이 휘두를 칼을 몰래 갈아주고 있었던 셈이죠. 정원과 하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진태석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별장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세훈과 영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는데요. 세훈은 건양그룹 보안팀을 장악해 정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영채는 공난숙에게 엄마 차정원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밟아버려야 해라며 정보를 흘렸습니다. 영채는 자신이 진세훈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엄마 공난숙의 악행조차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찌 보면 공난숙보다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별장으로 향하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정원과 하늘이 탄 차가 산길을 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위협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빗길 추격전 끝에 하늘은 기지를 발휘해 좁은 샛길로 차를 돌려 따돌리는데 성공했지만 차가 진흙탕에 빠지며 두 사람은 숲속을 걸어서 별장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정원이 추위에 떨자 하늘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내가 다 안고 갈게. 하지만 정원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어. 오늘 밤 끝장을 볼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를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빗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긴장감 속에서도 설레는 로맨스를 선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별장에 잠입한 정원과 하늘은 헤라가 준 약도에 표시된 서재의 그림 뒤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최신식 생체 인식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하늘이 가져온 해킹 툴로도 시간이 걸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별장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이 낌새를 채고 들이닥친 것이었죠. 쥐새끼들이 들어왔다는데 어디 숨었나? 진태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정원과 하늘은 서재 책상 밑에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원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비밀번호 515. 내 생일이야.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정원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비밀번호라니, 이건 진태석이 설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의 금고 관리까지 헤라가 관여하고 있었고, 그녀가 실시간으로 정원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공난숙과 진태석이 지난 10년간 건양그룹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이중장부 원본과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원이 장부를 품에 안는 순간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진태석이 아니라 진세훈과 주영채였습니다. 세훈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어머니가 아끼는 그 별장. 영채는 정원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 그건 우리 엄마랑 내 미래가 걸린 거야. 세훈은 정원을 향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정원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망가진 건 내가 아니야. 당신 아버지,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엄마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건양을 만들었어. 난 도려내는 것뿐이야. 격분한 세훈이 정원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자 하늘이 몸을 날려 세훈을 막아섰습니다. 두 남자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영채는 기회를 틈타 정원의 손에 있는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건양의 주인이 될 거라고. 영채의 손톱이 정원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정원은 악착같이 장부를 지켜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별장의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시야가 흐려진 틈을 타 하늘은 세운을 밀쳐내고 정원의 손을 잡고 창문을 깨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이 화재 경보 역시 별장 관리실 CCTV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하네라가 원격으로 작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 속에서 흠뻑 젖은 채 도망치는 정원의 뒷모습을 보며 위스키 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살아남아라, 차정원. 내 손에 죽기 전까진 넌 아무한테도 못 죽어. 그것은 헤라만의 뒤틀린 사랑이자 죄책감을 덮으려는 자기 최면과도 같은 독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원과 하늘이 확보한 이중 장부와 녹취록이 방송국과 검찰에 동시에 제보된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과 G-인베스트 공난숙 회장의 수천억 원대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건양그룹 본사와 공난숙의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항상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던 공난숙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진태석 회장 역시 휠체어를 타고 쇼를 하며 소환에 불응하려 했지만 하늘이 공개한 결정적인 영상 증거 태석이 멀쩡하게 골프를 치며 돈 세탁을 지시하는 영상 때문에 꼼짝없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정원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마치 누군가 잘 차려놓은 밥상처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하늘과 함께 압수수색으로 텅 빈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주인 잃은 명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요. 그때 회장실 안쪽 접견실 문이 열리며 하네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차정원. 내가 원하던 그림이 그려졌네. 헤라의 담담한 말투에 정원은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지? 그 자료들. 왜 그랬어? 갑자기 엄마 노릇이라도 하고 싶었나? 정원의 비아냥거림에도 헤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그냥 진태석과 공난숙이 내 목까지 삼키려는 게 꼴 보기 싫었을 뿐이야. 적의 적은 동질하잖아. 이번엔 우리가 이해관계가 맞았을 뿐이지. 헤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헝클어진 옷깃을 바로 잡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정원은 거칠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당신이 살려고 날 이용한 거야. 진태석이 무너지면 당신이 건양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아. 정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헤라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넌 내 딸 맞네.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 하지만 명심해. 진태석과 공난숙은 시작일 뿐이야. 건양이라는 왕관의 무게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 견딜 수 있겠니? 가짜 주영채. 한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운과 영채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구속되기 직전 영채에게 건넨 차명 계좌가 든 USB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세훈은 유치장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영채를 만났습니다. 영채는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차정원이 뺏어간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세훈 씨, 우리 결혼식 예정대로 진행해요. 가장 화려하게. 세훈은 영채의 손을 잡으며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아닌 증오로 맺어진 두 사람의 결혼은 정원과 하늘을 향한 또 다른 선전포고였습니다. 며칠 후 건양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원은 주주 자격으로, 하늘은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헤라는 부회장으로서 의장석에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려던 찰나 회의장 문이 열리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채와 턱시도를 입은 세훈이 난입했습니다. 기자들을 대동한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차정원은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을 훔치고 제 학력을 위조해 건양에 들어온 가짜입니다. 영채의 절규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정원에게 꽂혔습니다. 정원은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름을 속인 건 저기 앉아 계신 한혜라 부회장님, 아니,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만든 이 끔찍한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하늘이 건네준 또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진짜 주영채 씨가 공난숙 회장의 지시로 건양의 디자인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이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폭로전. 영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기술 유출이라니? 영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세훈 씨. 이건 모함이야.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하늘이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졌고 영상 속에는 영채가 경쟁사 임원과 만나 설계도를 넘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동맹마저 깨져버린 순간 세훈은 무너져 내렸고 영채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 한혜라만이 묘한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잘 컸구나 하는 대견함과 이제 날 칠 차례인가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정원은 그런 헤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준 칼로 공난숙과 진태석은 베었어. 이제 남은 건 당신이야, 엄마.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복도 정원이 홀로 걸어 나올 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구속된 줄 알았던 진태석 회장의 오른팔 황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어둠 속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손 치워. 내 허락 없인 아무도 걔를 못 건드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혜라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원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등으로 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렸던 비정한 엄마가 생애 처음으로 딸을 위해 목숨을 건 방패가 되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헤라는 진심으로 정원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또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까요? 그리고 정원은 자신을 버렸던 엄마의 등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친밀해서 더 잔인하고 거짓이라 더 진실에 가까운 모녀의 이야기.
폭풍처럼 휘몰아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핏줄이라는 질긴 인연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구원, 친밀한 리플리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